여러분들 거울을 보시면서 나이가 들었구나 하고 생각하실 때가 언제인가요? 특히 입 주변에 깊게 패인 팔자주름을 볼 때마다 옛날에는 안 이랬는데 하는 생각이 드실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팔자주름을 개선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 영상으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서 치료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주름이 쫙 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주름 마스터 연세다인 성형외과 김균태 원장입니다. 여러분들 거울을 보시면서 나이가 들었구나 하고 생각하실 때가 언제인가요? 눈가나 특히 입 주변에 깊게 패인 팔자주름을 볼 때마다 옛날에는 안 이랬는데 하는 생각이 드실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팔자주름의 원인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직접 연구한 논문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팔자주름이란 코 옆에서 시작해서 입가까지 이어지는 반달 모양 또는 초생달 모양의 주름을 말합니다. 이 팔자주름이 깊어지면 얼굴이 원래 나이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고 피곤해 보이는 인상을 줄 수가 있죠. 노화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알려진 팔자주름은 사실 생각보다 아주 다양한 원인이 존재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조금 전 말씀드렸던 노화로 인한 피부 탄력 저하로 인해 볼살이 처지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 또 볼살은 없지만 피부가 얇아지고 탄력이 없어지면서 잘 펴지지가 않는 금간 형태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얼굴 지방층과 뼈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얼굴에는 피와 지방층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이 지방층이 나이가 들면서 아래로 이동하게 되거나 또는 볼륨이 줄어들게 되는데, 특히 광대 부분의 볼륨이 감소하면 그 아래 팔자주름이 더 깊어지고 진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구강 구조가 팔자주름이 잘 생기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반복적인 표정 근육의 사용으로 웃거나 말할 때 입 주변 근육이 지속적으로 움직이면서 주름이 깊어집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피부 두께와 유전적인 요인으로 피부가 선천적으로 또 너무 얇거나 탄력이 약한 분들은 팔자주름이 아주 쉽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팔자주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당연히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겠죠. 팔자주름을 개선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실 리프팅 방법인데요. 이거는 특수 소재로 녹는 실 대부분 써서 체내에 삽입을 했을 때 콜라겐 형성을 촉진시키고 또 역방향으로 나 있는 돌기가 이 처진 피부를 위로 올려줘서 주름이 생긴 부위를 비교적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점은 유지기간이 좀 짧고, 이건 제가 여러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거지만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대신에 얼굴이 평면적이고 넓어 보이기 쉬워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보면 얼굴의 면적이 넓어져 보이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보형물입니다. 흔히 귀족 수술이라고 부르는 방법인데요. 이 팔자주름 부위에 꺼진 부위를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인데, 아무래도 수술이다 보니 시술에 비해서는 비용적인 부담도 있고 절개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존재합니다.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물감에 대한 문제, 또 이물질이 들어있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지방 이식 방법입니다. 환자의 몸에서 지방을 채취해서 팔자주름에 그야말로 이식을 해주는 방법인데, 이것도 좋은 개선책 중에 하나입니다. 수술이 제대로만 된다면 자가지방을 이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거의 없고 효과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반대로 생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식된 지방의 생착률이 떨어져 가지고 큰 효과를 볼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정확한 결과에 대해서 예측이 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방법 또한 수술이기 때문에 비용적 부담, 그런 것들이 단점으로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방법으로는요, 히알루론산 필러를 주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직접 쓴 논문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판매되고 있는 출시된 필러 중에서 팔자주름에 효과가 좋다고 하는 대표적인 필러 5가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면서
가장 성능이 좋은 필러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안전한 필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입니다. 애초에 필러의 목적이 꺼진 부분이나 주름진 부분에 볼륨을 채워주는 역할을 위해서 개발된 것인데, 그렇다면 팔자주름에는 어떤 특징을 가진 필러가 좋을까요? 제가 직접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필러의 응집력이 필러의 지속적인 효과, 유지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집력이 높은 필러일수록 피부 조직에서 형태를 잘 유지하고 그 결과 오랫동안 또 볼륨감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필러를 이용한 팔자주름 개선은 절개가 필요 없는 시술이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거의 없고 즉각적인 효과를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양 조절이 자유롭고 필요에 따라서 추가 시술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만져봤을 때 단단한 보형물에 비해서 자연스럽게 조직과 어울리면서 부드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유지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요즘에는 보통 1, 2년 이렇게 짧다는 건데, 최대한 필러로 버티다가 거상술과 같은 수술로 넘어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팔자주름이 무엇인지, 그 원인이 뭔지, 또 해결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오늘은 필러 시술을 추천해 드리긴 했지만 사실 이 부분은 약간 일반론적인 결과이고,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오늘 말씀드린 다양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혼용하는 방법으로 개선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쉽게 방법을 선택하셔서 병원에 가서 나 이거 해주세요 하는 것보다는 이 영상으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성형외과에 방문하셔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서 치료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